있습니다. 가세요. 이제 거기 보시면 304페이지 고가주택이라고 돼 있죠. 고가주택은 간단합니다. 기준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다른 건 안 따져요. 무조건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9억이 초과되면 뭐라고 한다? 고가주택 그럽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팔았는데 그 10평짜리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다? 그럼 그냥 고가주택이에요. 다른 기준 하나도 없는 거죠. 실거래가로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거만 딱 일단 기준만 고가주택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그럼 7번에 주택에 따른 토지 범위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그 5배, 10배까지 토지로 보겠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 거기는 뭐, 이 부분이 없는데, 아까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 그랬죠? 거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번에 1주택 특례가 나옵니다. 저희는 뭐냐면,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세대 구성의 특례를 배웠고, 이번에는 이제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특례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일시적 이주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존에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집을 팔기 전에 새로 집을 하나 또 취득해서 신규로. 그 집이 몇 주택이 됐어요? 2주택이 됐어요. 자,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 자, 일단 순서는 잘 모르면 기존에 있던 집을 먼저 파는 거예요. 원래 있던 집을 새로 산 집을 파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뭘 팔라는 얘기예요? 얘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애는 기간 같은 조건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얘는 이 집을 사고 나서 얘가 어떻게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얘를 사야 돼요. 신규 주택을. 그리고 나서 이걸 산 날로부터 얘를 몇 년 안에 팔면 3년 이내 팔면, 자, 그럼 얘는 현재 몇 주택인데? 2주택인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집이 있는 1년이 안 지났어. 그리고 얘를 살면 안 돼. 사면 안 돼요.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그리고 얘를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 팔았을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봐. 자, 비과세한다. OX.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를 팔면, 이 조건을 갖춰보면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한다. OX? 응? X입니다. X.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요거는 지금 특례를 잘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얘가 현재 집이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 갖춰 얘를 팔면 2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고요? 1주택으로 봐주겠대. 여기까지가 특례인 거죠. 이 1주택 특례는 뭐냐면,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겠다. 여기까지 특례예요. 그럼 얘가 1주택으로 본 거 맞죠? 그럼 특례 끝났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죠. 비과세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보유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얘가 2년 보유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냥 무조건 비과세 한다 그래버리면, 얘가 집 사고 1년 되자마자 얘를 사고, 1년 딱 되자마자 얘를 사고요. 사자마자 바로 팔면 1주택은 맞지만 보유 기간은 2년이 안 됐죠. 그럼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과세 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왜? 집이 하나인 사람도 2년 보유 못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 판에, 하물며 얘는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비과세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한다 그러지 않고 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러거나, 아니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얘가 보유기간 2년을 채웠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물론 문제 풀 때 여기에 단서 조항에 일반 주택 가로쳐 놓고 얘가 뭐 4년 이상 보유 뭐 이렇게 놓고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님 이렇게 나왔다 만약 지문에, 그러면 비과세 한다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지. 왜? 얘가 보유를 2년 했다잖아. 2년 넘었잖아. 그럼 유권 중지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없는 한은
바로 비과세인데 그러면 안 되고 규정을 적용한다, 여부를 판정한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얘가 원래 그죠? 근데 이번에 1년 지난 다음에 또 어디 걸 샀어요? 그러니까 남양주에 원래 집이 있었는데 그죠? 요거를 1년 지난 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집을 또 샀어요. 그러면 얘는 2년 이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3년 이내 몇 년? 2년 안에 팔았을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여러 가지로 규제가 심하죠. 세율도 높아졌고 각종 혜택도 없고 이것도 3년에 몇 년을 줄어서 2년으로 줄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기본 개념.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뭐가 중요하다?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라. 1년 지난 다음에 사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보면은 비과세 받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몰라가지고 이걸 3년 안에 못 팔아가지고 비과세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왜? 모르잖아. 이걸 안 배우면 모르죠. 이걸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그래도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죠? 근데 이건 알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얘기가 304페이지 5번에 1번에 있어요. 그죠? 일시적 2주택 그랬죠? 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이때 취득은 매매로 살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뭘 팔아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럼 뭘로 봐주겠다? 1주택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맨 마지막에 양도하는 경우. 그럼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막 복잡하죠. 뭐 3년이 양도 그 다음에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몇 년? 2년 이렇게 돼 있죠. 골치 아프죠.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남양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남양주에 집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또 산 거죠. 이번에 1년 지난 다음에 샀어요. 그죠? 그럼 얘는 몇 년 안에 팔아고요? 3년 안에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또 뭐냐면 얘가 이 새로운 집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했어. 잔금은 안 쳤지만, 그죠? 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빙이 되면, 그때는 3년 안에 팔아도 된다. 뭐, 그거 써놓은 거예요. 복잡하게. 그죠? 자, 어쨌든 기본 개념 위주로 잘 푸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나머지 지금 보지 마세요. 일단, 그게 기본 개념이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06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노부모 동거분양이라고 됐어요. 노부모 동거분양. 막 교재에 되게 복잡한 얘기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실무적인 부분이나 우리 시험과 별 관계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는 것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노부모 동거분양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이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그죠? 따로따로. 근데 뭘 했다는 거야? 동거분양의 뜻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모신다는 얘기야. 원래 정확한 의미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산다고 하니까 부모가 싫어하는 거예요. 혼이 기껏 저기 장가하고 씹어냈더니 와가지고 지 혼자 들어오면 괜찮은데 막 주렁주렁 딸린 식구 딛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또 그냥 뒤치다거려야 되니까 싫어하는 거지. 요즘 엄마들은. 요즘에 시부모님들은 싫어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안 그런데 요즘 젊은 저기 시부모님들은 싫어하죠. 자식이 들어 산다고 하면. 왜? 그냥 이렇게 살아 행복하게. 그죠? 왜? 뻔하잖아요. 애 받기려고 들어오는 거잖아. 제가 찐빵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럼 찐빵 가면 그 아줌마들이 막 그 찐빵 안에서 막 다양한 정보를 막 그저 주거든요. 그래 막 욕하고 막 그래 막 자기 자식 욕해요. 막 이 새끼가 이사 온다는 거야? 막 그래요. 혼자 막 같이 얘기해요. 왜? 그랬더니 몰라. 이사 온대요. 그것도 자기 집을 같이 오는 게 옆동으로 온대. 옆동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냐면 뻔하지. 지가 옆동으로 이사 온다는 얘기는 나를 뭐 같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네끼리 잘 살다가 지네 어디 주말에 놀러 갈 때 애 맡기겠다는 얘기 아니야. 뻔한 얘기지. 그래서 내가 오지도 말라. 옆동 이거 근처도 오지 말라 했대. 그랬더니 아들이 서운하다니 말든지 그랬다는 거야. 지는 지대로 살아야지. 내가 걔들 오면 손자 보느냐고 이 좋아하는 찐빵도 못 오고 걔들한테 매여 있을 건데 내가 이 나이에 왜 그러냐는 거야. 죽으라고 키웠는데 자기 싫대. 그 막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 아들이 서운해가지고 요새 전화도 안 하는데 신경 안 쓴대. 전화하든지 말든지. 왜? 지가 전화해봐. 내가 아실 거 없다는 거야. 자기는 아실 게 없대 지금. 그죠? 지가 아쉽겠지. 그럼 하겠지. 이러고 마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요즘에는. 그죠? 그게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 교재는, 세법은 아름답게 이걸 포장해가지고 동거북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어요.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두 개가 됐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잘 보세요. 이게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동거북양과 혼인은 집이 두 개가 되긴 했지만, 이걸 투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죠. 투기하겠다고 막 같이 살고 막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좀 얘네하고 좀 달라요. 기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집은 기존의 집을 먼저 팔거든요. 근데 요거는요, 기존의 집을 먼저 팔아라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종전주택을 판다는 의미는 본인 명의로 집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내가 원래 집이 하나 있었어. 근데 이번에 내 명의로 집을 또 샀어. 그러면 원래 먼저 샀던 집을 말하는 건데, 요거는 2주택은 맞죠. 근데 명의가 각각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집을 먼저 팔아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학가하는 거죠. 학가. 그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학가하고 남녀가 결혼해서 학가하는데 어느 집으로 학가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법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기는 부모님 두 분이 60평짜리 아파트 둘이 살고 있는데, 여기 임대 아파트 18평짜리 아파트에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애들 손자 넷이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집을 먼저 팔고 부모님 1, 2가래. 그럼 여기서 홍분의 가축처럼 알콩달콩 살아라는 얘기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래서 뭐예요?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몇 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가에서 간 거고, 요 케이스는 이제 보면 남자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 이건 결혼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결혼할 때 집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집을 하나 또 샀다. 그건 해당 사항 없어요. 결혼 전에 남자도 집이 하나 있고 여자도 집이 하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여자가 집을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럼 남자 입장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굉장히 나쁘죠.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 여자가 남자를 못 믿는 거잖아. 그죠? 결혼 전부터 못 믿어가지고 얘가 혹시 집 못 살까봐 혹시나 얘가 지가 사온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이거 살아야 돼 이거? 결혼 전부터 이렇게 나를 불신하는데 짜증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남자가 다행히 저처럼 성격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아유 그래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일처럼 그럴 수 있자고 이해를 하고 나니까 집이 두 개가 된 거죠. 일단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집이 두 개라는 사실은 좋은 겁니다. 왜? 이 와이프가 집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이 여자가 백조야. 백조. 집에서 놀아. 근데 집을 사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처갓집이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처갓집이 부자라는 얘기죠. 처갓집이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여자가 집을 샀다는 건 커리어 우먼이라는 얘기죠. 전문직이 있어요. 그죠? 아니면 돌싱이거나, 그죠? 돌싱. 이혼할 때 위자료로 받아온 걸 또 가져온 거죠. 그죠? 그죠? 이게 조심해야 돼요. 예? 이거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재테크하는 수준으로. 그것도 이혼하면서, 야, 이거 줘. 그래도 위자료 또 받아갈 수 있어요.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죠? 어쨌든 집이 두 개네요. 그죠? 자, 이 케이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학가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여기는 5년 안에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얘는 근데 10년이고 얘는 몇 년이에요? 5년. 여기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0년일 테고 여기는 동거한 날 아니고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5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10년이 5년이었다가 작년에 개정돼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동거봉양을 장려하겠다 그래가지고 기간을 늘려준 건데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기간은 틀려요. 10년하고 5년. 어느 걸 먼저 팔으라고요?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그래서 요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남자가 무주택자예요. 그죠? 근데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무주택인 자녀가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말장난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장난, 무슨 얘가 무주택인 자녀가 부모를 동거봉양을 해. 능력이 안 돼서 아버지 아빠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 집에. 근데 우리 세법 표현을 뭐라 그래? 무주택인 자녀가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가 집이 있는데 이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산대.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이런 여자를 뭐라고 한다? 신사임당이라고 그래. 신사임당. 대한민국에 없는 여자예요. 이건 옛날 조선시대 여자지. 왜? 여자가 자기 집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남자는 집도 없는데 부모 집에 같이 사는데 집 있는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산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얘 뭐 신 거지 얘한테. 하긴 우리가 남자가 아니면 겁나게 뭐 그죠? 뭐
능력 있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그죠? 어쨌든. 이게 좀 드문 케이스죠. 그죠? 드문 케이스죠. 쉬었으니까 결혼한 거 뭐가 쉬었으니까. 우리도 그래서 결혼한 거냐. 뭐 쉬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잘 쉬어야 되는데 그때는 잘 쉬는 줄 알았더니 쉬고 나니까. 그죠? 드물죠. 아우, 나 잘 쉬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는 좀 그런 케이스에 속해요. 그래서 결혼을 잘했죠. 되게. 저희.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잘하긴 했어요. 근데 부러워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가 되면 어떻게 한다? 무주택인 자녀가 부모를 동거봉양해서 여자가 집 있는 혼인했다. 그럼 요 케이스도 똑같이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뭘로 봐준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 그래서 기간 잘 기억하시고 얘는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요거 우리 종부세 할 때 나왔었거든요. 종합부동산 할 때 이게 뭐예요? 요렇게 집이 두 개가 되면 얘는 10년간 얘는 5년간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 그래가지고 얘는 종부세하고 양도세가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얘는 10년 5년 동안 종부세 혜택을 주고, 그죠? 팔 때도 양도세에서 10년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거병이 나오죠? 2번. 노부부 동거분양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자, 우리 세법에서 하여튼 뭐 봉양한다 어쩌고 나이 나오면 무조건 60세부터 갑니다. 60세 만으로 60세. 이거는 노부부란 뜻은 아니고요. 얘는 경제적 나이를 얘기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 60되면 벌써 퇴직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육체적 나이는 60이면 말했잖아요. 저희 시골 가면 청년회장이고 60은 70은 이장이고 80은 노인회장 하시고 그런다니까. 이 나이가 딱 있어. 나이대가. 그죠? 그리고 가로 안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그러니까 뭐야? 장인 장모님을 모시는 거 똑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살아계신데 부모님 두 분이 다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다.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만약에 거기 둘 다 60이다 그러면 나하고 와이프가 만약에 띠동갑이다 그러면 와이프가 60 될 때까지 기다리면 난 70 넘어버리면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혜택을 못 보는 거지. 그죠? 두 분 중에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이걸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되면 그게 중요하죠. 합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 그 다음 무슨 주택이요? 먼저 양도하는 주택.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키포인트가 10년 안에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거기 뭐 개정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언급이 안 될 건데 이번에 추가된 부분인데, 그 동거봉양 할 때 직계존속 60세 미만이에요. 두 분이 다. 근데 뭐래요? 암이나 희귀성 질환,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부모님 한 분이 두 분 다 60세 미만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편찮으시다는 거 한마디로.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자식이 들어가서 모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60세 미만이어도 똑같이 가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근데 뭐 그 시험과는 크게 관련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3번 혼인 나오죠. 혼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어느 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하시면 약간 얘랑 엉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짬밥 좀 되면 3월달에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얘하고 좀 얘가 중요한데 엉킬 수 있어요. 약간. 그죠? 그래서 보시고 5번에 보시면 뭐 나와요? 상속이 나와요. 상속. 자, 이것도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죠? 여러분 집을 하나 갖고 계세요? 근데 뭘 받았다는 거야? 그냥 상속 받았다는 얘기예요. 상속. 집이 두 개인 거죠. 자, 이때 얘는 뭘 팔아야 되느냐? 뭘 팔아야 돼요? 두 개 중에. 그치, 뭐라 했어? 집은 무조건 뭘 팔아? 기존 집을 먼저 판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상속을 먼저 받고 나중에 집을 사면 안 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현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뭘 받았어? 상속을 받았어. 그 집이 두 개가 됐다. 그럼 뭘 팔아라? 얘를 팔면 돼요. 자, 그럼 얘는요, 기간 제한 같은 게 없어요. 무조건 얘만 먼저 팔면 돼. 그 상속받은 주택 먼저 팔면 2주택이고, 몇 년이든 뭐 상속 받자마자 아니 10년 이내 언제 팔든지 간에 얘를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조심할 것은, 자, 규정은 이런데
이거를 만약에 주변 지인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거나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왜? 실무는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무는 이렇게 만약에 갖고 있다가 상속을 실제 받았어요. 얘를 팔았어. 그러다 보유도 2년 했어. 그래서 자기는 비과세 받을 줄 알고 뚝 팔았는데 세금이 왕창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실무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가 3명 있는데 집이 3채인데 하나씩 나눠줬어. 상속을. 다 상속받은 거죠. 그럼 3명 다 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1명만 혜택을 봅니다. 1명. 그러니까 부모님 주택 중 1주택만 혜택을 봐요. 그럼 나머지 둘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지. 얘가 만약 해당이 없는 주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팔든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훅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훅 가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주변에 가서 주변에 얘기하면 안 돼. 있더라고 누가 자기 저기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 친구 중에 이런 사람 있는데 이거 얘기해줘도 되냐고. 큰일 납니다. 요즘 세법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왜? 저건 훅가가 잘못하면 다 뭐가 걸린 거야? 돈이 걸려 있는 거, 이게. 그리고 왜 힘들게 지금 파듯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막 눈 저 뜯고 아침에 일어나서 파듯이 받아 여기 주라고 배운 걸 왜 날로 알려줘, 남을. 그럴 필요가 없지. 더군다나 막 학원 가는지도 몰래 숨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눈치관에서. 그렇게 몰래 배운 걸 왜 훅 가서 알려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아직도 있을걸. 여기 아직도 학원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 있을걸. 주변에 식구들 빼고는 주변 지인들. 그죠? 넌 아침마다 왜 이렇게 어디 가니? 뭐 몰라도 돼. 그죠? 내가 말했죠?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문화센터 다닌다거나 그러니까 수영장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 얘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수영장을 다니는데 몸이 점점 불어. 부작용이. 그죠? 이거 공부하면 몸이 불거든요. 지식을 축적하지 않고 지방을 축적하는 사람도 있거든. 지방 축적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막 그 부르면 이렇게 뽀록 난다니까. 그만 안 된다. 그 얘기하라니까. 그냥 주변에다 공부한다고.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떨어질까봐 내가 말했잖아. 그 얘기 안 해주세요? 떨어질 때 신경 쓸 거 없다고. 시험 딱 끝나면 약간 불안하면 뭐라고 하면 된대서 인상상하면서 왜 그러냐? 밀려 쓴 것 같아. 그럼 모든 게 해결돼. 밀려 썼다고 하지 말고 밀려 쓴 것 같아.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진짜 떨어졌어. 그럼 뭐야? 이거 봐, 내가 밀려 썼어. 그럼 막 주변에서 위로로 해, 위로. 너 어떡하니? 1년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붙으면, 다행이네. 이러면 되는 거고. 뭐 걱정이야. 왜 그냥 숨어서 다녀. 막 책 싸가지고 그때 표지 막 싸가지고 갖고 다니고, 숨겨서 다니고 막 그래. 당당하게 얘기해, 당당하게. 그죠? 요새는 중개상부가 다 압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죠?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그랬다잖아. 어떤 분이 왔는데 자기 신우가 중개사 공부를 했는데 대학 나와가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나이 젊은데 시험 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50대 넘었는데 자기가 공주사 공부하다 했더니 신우가 겁내 깜보더래. 언니가 무슨 그런 공부하냐고. 더군다나 이 나이도 있고 거기다가 이것도 지금 난 전구 대학원 나왔는데 나도 떨어졌는데 한마디 개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평생 그 시댁에서 막 저기를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 열받은 거야.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휘장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 자기는 이거 진짜 못 붙으면 진짜 이혼할 거래. 왜냐면 막 엄청 소름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거 한다고 엄청 막 사람이 무시했대, 주변에서. 시댁 식구들이랑. 자기는 꼭 붙어야 되겠다는 거야. 독하게 공부하시더만, 독하게. 붙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도끼를 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이건 꼭 따야 이혼한다고. 그런 도끼를 가지란 말이야. 이거 못하면 못하고 또 살아야 돼. 그런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지. 아직도 그런 게 마음이 없이 말이야. 속세에 발 한 짝 걸치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양쪽 양다리 걸치고 앉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공부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지금 2월 달인데 눈 피 터지게 공부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슨 여유를 가지고. 이게 공부한 얼굴이야? 이게 얼굴이? 학원 다니는 얼굴이 펴? 왜? 잘 먹으니까. 공부한답시고 먹는 거 잘 먹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핀다니까.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게. 큰일 났다니까. 2월달 다 왔어요, 여러분. 오늘 며칠이에요, 2월. 지금 2월 20일 한 사람들은 공부할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이요. 중개사 공부한 사람들은요, 오늘 며칠이니 그러면 몰라야 돼. 오늘이 뭘 알아야 돼?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그게 정상인 거요. 중개사 공부한 사람은 요일만 하는 거예요, 요일만. 월요일은 무슨 과목, 화요일은 무슨 과목, 수요일은 무슨 과목. 그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뭐야? 여러분 올 때 오늘 월요일이야. 무슨 과목이야? 그것만 기억하는 민법이요? 공법이요? 학계론. 그죠? 수요일은 세법, 내일은 무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날짜는 잘 몰라요. 우린 요일만 알아. 왜? 오늘은 이 학원, 내일은 저 학원. 그거만. 그죠? 오늘 수요일이잖아. 오늘 수요일이야. 오늘 수요일이네. 오늘 남양주, 내일은 목요일, 내일 안산. 우리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아직도 날짜를 막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속세에 발을 겁나게 걸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한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조심해야 돼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근데 시험은 그 부분까지는 안 물어봐요. 그냥 뭐만 물어봐. 얘를 물어보고 여기다 갑자기 기간 같은 거 넣어놓는 거예요. 이거 하고 뭐 3년 이내 팔면 1주택으로 본다. 쓸데없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무조건 얘를 팔면 된다. 우리 교재는 그 실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죠? 그랬을 때는 누가 이제 누구 주택을 뭐 하느냐 해서 뭐 보유기간 제일 긴 거 받은 사람, 거주기간 제일 긴 거 받은 사람, 아니면 뭐 그 집에 아버지가 살던 집을 받은 사람, 그것도 아니면 기준시가 높은 사람, 이런 건데 그거를 시험에서 안 물어보죠. 그죠?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기간 관계없이 뭘 팔아라? 일반 주택을 파시면 된다. 그죠?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308페이지 가면 그 6번에 지정 문화재 등에 따른 주택하고 농어촌 주택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문화재 주택이 일반 주택이 있고 문화재 주택이 있고 일반 주택이 있는데 일정 요건 갖춘 농어촌 주택이 있대요. 그럼 자, 둘 다 뭘 팔아? 이거 팔아라 그런 얘기죠.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나올 때 문화재 주택하고 농어촌 주택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럼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근데 뭘 팔아? 둘 다 일반 주택 파는 거예요. 더구나 농어촌 주택을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309페이지에 기농주택, 뒤에 봐는 상속주택, 이농주택이 나눠요. 근데 그런 걸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농도 있고 이농도 있고, 그죠? 그다음 뭐도 있어? 상속도 있다는 거지. 기농주택은 뭐예요? 내가 기농하려고, 그죠? 시골에로 들어가려고 집을 샀다는 거죠. 이농은 거기서 내가 농어촌에 가지고 살다가 이사 오면서 집 안 팔고 와서 나왔다는 얘기고, 상속은 내가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되게 내용이 복잡하죠. 근데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주택을 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랬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311페이지. 거기 뭐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주의 거주용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는 뭐냐면 이게 집이 이제 이런 거죠.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집을 5채 임대하고 있고 하나 내가 살고 있어요. 이랬을 때 얘를 팔면 거주주택을 파는 거죠. 이거예요. 그럼 얘는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집이 2개인데 하나는 여러분이 살고 있고, 그죠? 내가 이게 뭐야? 이거 장기 가정 어린이집용. 이게 뭐예요? 놀이방. 그러니까 아파트가 2채가 있는데 하나는 놀이방 용도로 쓰고 있고 하나는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둘 다. 그럼 이 두 케이스는 전부 다 거주하는 집을 팔아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몇 주택으로 봐줘? 1주택으로 봐줘요. 근데 다 조건이 뭐예요? 거주주택을 팔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둘 다 전제 조건이 여기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뭐라 해야 돼? 거주했어야 돼, 거주. 그러니까 내가 2년 거주를 안 했으면 얘는 1주택자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주택을 임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요 집을 팔면 여기서 2년 거주했으면 얘가 1주택자로 봐서 보유까지 했겠죠. 그럼 뭘 받을 수 있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놀이방 용도로 쓰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 거주주택을 팔게 되면 얘도 뭘로 본다? 2년 거주하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임대사업자 관련된 세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좀 강화가 엄청 많이 됐어요. 사업자. 사실 이것도 뭐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안 물어보지만 옛날에 이걸 팔고 또 내가 거주주택 있잖아요. 그럼 추가로 또 그 기간 지나서 나머지 비과세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개정돼가지고 안 돼요. 한 번만 나요, 한 번만. 이거 딱 한 번만, 평생. 그러니까 혹시 임대사업자 관련된 거 있으신 분들은 세법 개정된 걸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이 많이 돼가지고 강화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 사업자도 내셔야 돼요, 이제. 그게 안 내시면 올해 말까지 아마 그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도 올해 말까지 내야 돼요. 안 내면 이제 가산세 나와요. 가산세.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대를 해야 되는 거야.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안 냈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요. 등록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세금 차이 많이 나죠. 그 임대주택 혜택이 다 없어졌어요, 거의. 지금 임대사업자 내셔도 이게 올해 4월 1일 이전에 사신 분들은,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8년 장기 임대나 뭐 4년 임대 하시면 나중에 양도세 중과세 안 하고 종부세는 안 냈는데, 그거 이후에 지금 하신 분들은 무조건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세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도 내셔야 됩니다. 옛날에 의무 임대 끝나면 중과세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용없어요. 무조건
상속권 임대주택도 의무임대 기간 끝났어도 팔면 양도세, 중과세 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다 내야 돼요. 그게 다 개정이 된 거죠, 법이. 그죠?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개정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혹시 있으신 분들은 그 세법 개정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요번에 많이 개정됐죠. 자, 어쨌든 여기는 이제 뭐다? 이거는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 거주주택을 파는 거니까 뭐래라?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사업자 정보 해석했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거기다 막 조건도 막 붙었어요. 뭐. 그 조건도 혜택 받으려면 뭐 연간 임대료 5% 이내로 뭐 그죠? 그 임대료 상승 폭이 5% 이내로 해야 된다. 막 그 조건 전제 조건도 막 붙고 막 그랬어요. 그 5% 넘어가는 돈도 혜택을 그러면 안 주는 거죠. 뭐 골치 아프죠. 자, 그래서 311페이지에 거기 장기 임대주택 또는 가정 어린 외의 주택이라고 돼 있죠. 저는 그냥 그 동그라미 1번에 거주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2년 거주 있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기간 제한 없고 뭘 팔아라? 거주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를 했어야 된다. 그거만 딱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없습니다. 네? 자,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뭐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림으로 또 설명해놨네요. 뒤에. 그죠?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뭐예요? 보유기간에 관한, 아니야. 주택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뭐를 하면 돼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 자, 그럼 얘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를 해야 된대요. 자, 보유기간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보유기간을 산정하나요? 보유기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년 보유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유기간을 명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보유기간을 계산합니까? 보유기간은. 그러니까 공부상으로 갑니다. 공부상으로. 보유기간은 공부상으로.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대표적인 게 등기부 등본 같은 거죠. 그 T지기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갑니다. 2년 거주는 그럼 여러분은 남양주에서 내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주기간은 무엇을 가지고 거주기간을 계산하나요? 어떤 걸로 입증을 해야 돼요? 거주기간은. 등본상, 그죠?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를 말합니다. 전입일로부터 전출일. 그럼 여러분은 등기부상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고 2년 이상, 그죠? 그리고 그것만 되면 안 되고 그 집에서 2년 이상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유를 10년 했어도 거주 2년 못 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죠? 아까 말씀하셨죠? 이거는 근데 2017년 며칠이야 그게. 그죠?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그 8월 3일이죠. 8월 3일. 그죠? 그 전에 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보유만 2년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사신 분들은 뭐 줘야 된다? 거주도 2년을 하셔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전세 들어간 사람이 조심할 게 뭐냐면 집주인이 그러면 자기가 비과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전세를 주려고 그래요? 1주택인데? 그럼 전세를 주게 되면 그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를 줘버리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은 거주 요건 충족을 못 하죠. 그죠? 그러면 비과세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왜? 본인이 주소를 거기다 놔야 뭐가 되는 거야? 거주요건 충족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옛날에 서울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거주 조건이 여러분 지금만 생긴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어 원래요. 옛날 비과세가 3년 이상 보유에 그 7개 지역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삼문 중동 요 지역은 2년 거주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 원래가 있었던 규정이. 근데 그게 없어진 거지. 그 빠지고 3년으로 갔다가 나중에 비과세가 2년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다가 이번에 이제 강화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해가지고 뭐가 된 거야? 거주요건 충족이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가 전세가 10억인데 자기가 전입신고 안 하면 9억 해주겠대. 9억에 1억 깎아주겠대.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거 하면 왜? 그거 1억 깎으려다가 잘못하면 9억 다 날리지. 뭘 믿고 전입신고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거기 막 학군 막 옛날에 그 있잖아요. 막 대충 학군 막 강남. 거기 목숨 거는 거야. 그거 뭐야? 그 학군 가서 뭐 할 거야? 그거 소용 없다니까. 공부를 뭐 가봤자 얼마나 잘한다고 진짜 잘해봤자지. 그죠? 공부하려면 진짜 나는 이 땅에 공부밖에 할 게 없다라고 태어난 애들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죠? 저 말했죠. 우리 아는 선생님 중에 아들내미가 진짜 공부를 막 겁내 잘한다고. 걔는 진짜 공부해야 돼요. 막 그죠? 자사고 나와가지고 대학교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 다니는 재학 중에 최연소 서울대 법대 역사상 최연소 수석 합격에 사실 수석 합격이요. 그때 최연소 신문에도 났어. 걔는 신문에 역대 최연소 수석 합격 졸업하고 연수원 들어가서 연수원 수석 졸업.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검찰 사무관 갔다, 검찰관, 검찰 군 갔다가 제대해가지고 지금 뭐 법원에 판사로 있습니다. 걔네 진짜 공부를 진짜 잘하는 거지. 그 정도면 공부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아. 뭐 그래 봐 도토리 키재기지 뭐. 그래서 공부 잘해봐 소용없어. 그게 더 불쌍한 거요. 걔들은 공부밖에 할 게 없잖아. 노선이 정해져 있잖아. 노선이 갈 길이. 우리처럼 막 노선 정해지 않고 막 어떻게 갈지 모르고 막 내 의지와 강심이 막 이렇게 파도 치듯 가는 막 파란만장의 인생 얼마나 재밌어요. 진행하니까 스릴 있지. 그때는 죽겠더만. 그래서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보유 거주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보유 기간의 예외 규정이 나오는 거죠. 예외 규정. 그래서 거기 보시면 315페이지 6번에 2년 이상 보유 요건이라고 돼 있죠. 그러시면 1번에 보유기간 계산이라고 나와요. 자, 걔는 뭐냐면 보시면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어디까지 양도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주기간은 뭘로 가요? 주민등록 등록부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에 따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주기간은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1, 2, 3번은 그 예외 규정이에요. 보유 거주에 대한 예외 규정인데 이걸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죠. 1번이 뭐라고 됐어요?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이번 얘기야?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집이 있어. 근데 얘가요 1년 됐어요. 집 산지 1년 됐는데 제가 술 먹고 들어가다가 간만에 술 먹어가지고 딱 취해가지고 피틀하면서 머리로 기둥을 딱 받았더니 얘가 무너진 거야.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다시 지었어요. 이걸 뭐 한다고 그래? 재건축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 재건축이란 말은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공법을 배우니까 재건축 그러면 공법상 그 재건축 있죠. 그것만 재건축이라는데 원래 재건축 뜻이 뭐예요? 부시고 새로 짓다는 얘기야. 여기 부셨잖아. 머리를 바다가 부숴가지고 새로 짓잖아. 이거 뭐야? 재건축이죠. 이것도 재건축이지. 자, 그럼 얘가 이걸 부시고 재건축해가지고 이걸 1년 있다가 다시 팔았어요. 그죠? 그럼 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는 거지. 2년이다, 2년. 그죠? 왜? 이거를 팔고 이걸 산 게 아니죠. 이걸 멸실하고 무너져서 노후화돼서 멸실하고 새로 지은 거니까 이걸 팔더라도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그 얘기죠. 이제 가시죠. 1번이 그 얘기예요. 그죠?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번은 그런 거죠.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그럼 비거주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걔가 일본의 빚짓고가 부산에 집을 샀어요. 집을 사가지고 비거주자인데 그죠? 그 집을 몇 년 보유했어? 3년 보유했어. 그리고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앞집에 삼돌이랑 음식물 쓰레기물에다 눈이 맞아가 둘이 결혼한 거예요. 둘이 결혼하면 뭐가 생겨? 이런 주소가 생겨. 애가 생길 게 아니라 맞자마자 바로 애가 생겨? 그죠? 그럴 수 있죠. 요런 애를 생각가지고 같이 가니까. 그죠? 주소가 생겨. 주소가 혼인했으니까.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면 걔가 거주자로 전환돼서 그 가지고 있던 집을 팔게 되면 뭘 해주겠다는 거야? 비거주자였을 때 보유기간도 통산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걔가 3년 이상 계속 그 집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그 집에서 뭘 하고 있어야 돼? 거주한 상태에서 전환이 돼야 돼요. 조건이. 얘가 그 집 건네가 3년 됐는데 그 아파트가 물이 안 좋아. 그래서 거기 전세 주고 다른 물 좋은 아파트로 전세 들어갔다 그기 삼돌이하고 눈이 맞아 결혼하면 집을 팔아도 통산을 안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면 해당 주택인 거주 및 보유 기간을 뭐 해주겠다? 통산을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3번은 뭐냐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는 상속 개시 시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주겠다. 뭔 얘기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이 집을 10년을 보유했어요. 그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이 됐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그죠? 자, 을이 아들이에요. 상속받았어. 그리고 얘가 상속받고 나서 요거를 1년 후에 팔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는 얘기인데, 이때 보유기간의 원칙은 상속을 항상 언제가 취득일로 보냐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죠? 그럼 돌아가신 날이 이날이니까 이날부터 1년이니까 얘는 보유기간이 1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을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합가해가지고 여기서 2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그 집에 들어가 주소 옮기고 같은 세대원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얘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걸 팔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분이 피상속인이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었던 기간 몇 년, 2년은 통산해 주겠다는 거야. 전체는 아니고. 그럼 여기서 2년 통산이 되니까 얘는 1년 있다 팔았지만 얘는 전체 보유 기간은 몇 년으로 보겠다? 3년으로 보겠다. 그런데요, 얘가 아버지하고 들어가 2년을 살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래서 세대 분리를 했어. 한 달 전에. 그죠? 근데 세대 분리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얘가 상속을 받았어. 이때는 통산을 안 해줍니다. 그 전제 조건이 상속 개시 당시 얘가 뭐요? 동일 세대원이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얘가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었던 기간만큼 뭘 해주겠다? 통산을 해주겠다. 3번 보세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뭐래요?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만큼을 뭘 해주겠다? 통산을 해주겠다. 이해가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이 보유기간 있죠? 요거 예외 규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